저탄고지 바이블 탄수화물 1대 단백질 2에 지방으로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처방전.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혜택.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그래서 진단하지 못한 수많은 숨은 당뇨병 환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나의 아버지 니콜라스 커민스를 추구하며 이 책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아버지는 훨씬 전에 오랫동안 앓다가 72세에 돌아가셨다. 또한 반세기 전에 아버지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조지프 R. 크래프트 박사를 추모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일생을 바친 가정의 이자 또 소중한 알렉산더 스자보 주니어 박사를 기리며 많은 사람처럼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지만 심각한 심장마비로 62세에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 중에 3분의 1은 명백하게 비만이고 절반은 가체중이며 당뇨병은 유행병 수준이고 많은 사람이 스타딘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상황에도 우리가 처한 이 유감스러운 상황은 콜레스테롤이라는 단일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다. 모두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들어봤겠지만 정말로 무엇일까? 콜레스테롤은 생명의 필수적인 밀랍 같은 분자다. 20만 년 동안의 우리 몸의 식욕과 체중 조절 체계는 잘 작동했다. 이 체계는 미국의 호황기 시절 지금처럼 음식이 풍부했던 40년, 70년대까지 제 할 일을 했다.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어서 어디든 걸어다니지 않았고 조깅하거나 체육관에 가는 일이 비교적 드물었다. 이 조절 체계는 여전히 작동했다. 그러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것이 작동을 멈췄다. 우리 몸이 점점 엔젤 기수와 그의 허접한 연구, 무엇이 특징한 결과가 단순히 연관되지 않고 실제로 그 결과를 처리한다고 확인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증거 기둥이 입증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기둥은 연관 증거다. 이런 게 먼저로 두 가지 연관성을 지닌다는 일종의 징후다. 인슐린에 주목하라. 체중 감량 계획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다. 체중 감량, 인슐린 이야기. 체중 조절에 관한 모든 호르몬 중에서 인슐린은 가장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호르몬이다. 엔지니어들은 특정 문제의 80%는 일반적으로 그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20%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파레토 원칙을 신봉한다. 성공하려면 우리는 큰 요인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슐린 신호는 체중 조절 문제의 80%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하다. 적절한 생화학 교제라면 인슐린의 이러한 근본적인 특성을 인정한다. 그런데도 이런 교제 중에서 많은 수가 여전히 건강과 체중 감량을 위해서 고탄수화물 저지방 식단을 추천한다. 일정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터무니없는 모순이 가능한 건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휩쓴 감기 어린 지방 공포증 때문이다. 가정 아이들이라는 것은 과도한 포도당과 과도한 인슐린이 실제로 우리가 섭취하는 식이 지방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과 질량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이 만들어진 것은 이 메커니즘 때문이다. 저항해도 소용없다. 슬프게도 대개 체중 감량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야말로 인슐린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커서 살 빼기가 더 어렵다. 과체중이 건강에 좋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인슐린 수치가 높은데 이를 고인슐린 혈증이라고 한다. 불행히도 그들은 인슐린 수치가 높은데도 인슐린의 지시에 잘 반응하지 못한다. 강력한 약물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인슐린 효과에 저항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한다. 사실 미국의 성인 대부분이 인슐린 저항성 문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아이들의 인슐린 저항성 비율도 충격적이다. 이 호르몬 문제는 1970년대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나중에 이런 증후군 X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제는 높은 인슐린 수치와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일으킨다고 저항증후군이다. 우리는 이를 대사성 인슐린 저항 증후군 미라고 부르는데 증후군 X에서 풍기는 원인이 뭐라는 느낌을 지우기 위해서이다. 인슐린 조정 장애가
이 질환의 핵심이다. 미르만큼 체중을 줄이려는 노력을 방해하는 것도 없다. 놀랄 것도 없이 저지방 식단이 권장된 이후에 미르의 비율이 폭증했다. 미르, 낮은 HDL, 고중성지방, 큰 어리들레, 고혈압, 고혈당, 내장지방, 간지방 130% 증가하고 혈압 중성지방, 좋은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증가한다. 내장 주위에 지방이 끼면은 밀수의 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려하면 놀랄 것도 없이 심장병과 제2형 당뇨병을 포함한 온갖 종류의 만성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내장지방은 사실 곰과 다른 동물들에게 중요한 생존 전략이다. 고탄수화물 식단이 곧 미르 식단이라고 밝혀졌다. 과당 문제를 강조하는 과학 논문이 수없이 많다. 예를 들어 다음 논문의 제목은 과당이 밀의 기본 요소임을 깔끔하게 보여준다. 과당, 대사증후군과 고혈압 발병의 핵심 요인이다. 물론 인슐린 자극 효과를 지닌 포도당도 이 비난을 피해가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식단이 미르 식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최근 한 흥미로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당 플러스 지방 식단을 쥐에게 먹여 미르의 5가지 기준 중에서 4가지를 얻었다. 5번째 기준은 낮은 HDL이었지만은 미르 식단을 만드는 독성 오일, 옳다고 인정받는 식단은 대부분 다 불포화 식물성 기름을 적극 권장한다. 천연 포화 지방 대신에 이 기름을 사용하라고 조언한다. 2015년에 미국을 위한 식단 권장안은 실제로 다 불포화 식물성 기름의 권장 섭취량을 높였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미 이 화합물을 너무 많이 먹고 있지 않은가? 저탄고지 식단에는 엄청난 이점이 있으며 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혜택이 있다. 우리는 이것이 늘 옳다고 주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진실이기 때문이다. 적절하게 구성된 건강한 저탄고지 식단은 당뇨병과 당뇨병 치료에 매우 효과적이다. 식욕을 잘 조절해서 원하는 체중 감량을 달성할 수가 있다. 중요한 지용성 비타민 A, D, E, K의 흡수를 최적화한다. 면역 체계 기능을 강화하고 감염 및 저항성을 개선한다. 전신염증을 최소화한다. 격렬한 운동을 지속한 후에 회복력을 향상한다. 적응의 핵심이다. 몸은 무엇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포도당,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계지만 동시에 둘 다 태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두 모두를 오락가락한다. 밤에 잠을 잘 때 우리는 본질상 단식하는 중이므로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셈이다. 모든 사람이 지방 연소로 바뀔 수 있지만 이에 아주 능한 사람이 있다. 가장 건강한 지방은 물고기의 지방입니다. 생선살이 많을수록 좋다. 야생연어, 고등어, 정어리 등이 그 예다. 지방의 식물 공급원은 많고 다양하다. 견과류, 아보카도, 올리브, 코코넛 등에는 유익한 지방이 다양하게 들어있어 영양가 있고 포만감을 주는 에너지를 인체에 공급한다. 육지 동물의 지방도 잘 구성된 저탄수화물 식단에 포함하기에 굉장히 좋다. 다양한 저탄고지 전략, 저탄수화물 분야에서도 다량 영양소의 최적 비율에 관한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요약하자면 주요 저탄수화물 접근 법은 3가지가 있다. 팔레오 식단은 중탄수화물, 고단백질, 적당한 지방. 또 저탄고지 식단, 저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 고지방. 키토 식단은 초저탄수화물, 적당한 단백질, 매우 높은 지방. 키토 식단은 저탄수화물 식단의 특별한 경우다. 키토는 키토제닉 식단의 줄임말로 지방을 태우면 케톤이라는 독특한 분자가 생성되어 에너지로 사용되므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키토 식단을 먹으면 지방의 연료를 공급하는 영양적인 키토시스 상태로 들어간다. 키토는 본질상 초저탄수화물 요법으로 식이지방, 즉 체지방에서 비롯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매우 높다. 영양적인 키토시스 상태를 달성하면
주된 건강과 체중 감량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고전적인 저탄수화물 접근법과 비교하더라도 말이다.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처방전. 마스터가 포기하는 이유는 전문가가 없어서다. 기름지게 먹고 수치를 알라. 혈당 수치를 높이는 모든 음식을 피해라. 혈당이 올라가서 좋은 것은 없다. 실제로 첫주 또는 언제라도 혈당이 상승할 필요는 없다. 당이도 음식 선택이 혈당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 이는 문제 음식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식단을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다. AIC, 당과 혈색소, 몇 달간의 평균 혈당, 또 표준 지질 수치, 중성지방, HDL, LDL, 비타민 D, 또 GGT, AST, ALT를 포함한 간 수치, 이렇게 간 효소의 수치가 높으면 염증이 있다는 징후다. 염증이 있다는 징후다. 특히 낮은 GGT 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GGT, 혈청 페리틴, 혈중 철분 부하가 호모시스테인 수치, 중년 심장병 위험 요인으로 이 수치가 높으면 낮은 비타민 D 섭취량과 다른 문제가 있다는 표시이다.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계획. 기름지게 먹고 오래 살기 프로그램 첫 주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달걀 등 칼륨, 이 식단을 먹으면 체내의 글루코겐, 포도당 저장고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칼륨이 감소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칼륨 수치가 안정되지만 말이다. 지금 먹고 있는 자연식품에서 필요한 칼륨을 많이 얻어야 하지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일일 칼륨 섭취 권장량은 최소 5,000mg 정도로 증가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따라서 칼륨 보충제로 이 양을 채우기를 권장한다. 우리는 낮에 염화 칼륨 0.5티스푼의 음식이나 음료 먹기를 추천한다. 맞춤. 이렇게 한다.